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넷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가 후원한 제13회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나주시에서 열렸습니다. 한계를 넘어 함께 뛰는 화합의 김민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국 113만 지체장애인의 화합과 단결, 소통을 위한 제13회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가 나주 종합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나주시 등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지체장애인협회 회원 6천여 명이 대거 참여한 스포츠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대회 경기에서는 지체장애인이 쉽게 참여 가능한 6개 종목으로 전국 650여 명의 선수단의 선의와 경쟁을 펼쳤습니다. 또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강력자치대표 최초로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22개 모든 시군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과 권익보호에 기여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전남도는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및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장애인 동거 부부 합동 결혼식 개최, 각종 장애인 대회 운영비 지원 등 매년 장애인 일자리와 복지 증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지는 복지 사회를 만드는 데 전남도가 앞장서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국립순천대학교는 강소지역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에서 지역 유망 기업을 육성하고 후에 성장한 기업에서 기부받은 장학금으로 맞춤형 혁신 인재를 양성해 강소기업 취업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27년까지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QS에 아시아 50위권 순위에 진입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김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국립순천대학교는 전남 지역 강소 지역기업 및 과학기술 자문단과 함께하는 강소 지역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을 전국대학 최초로 개최했습니다. 순천대는 전남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강소 지역기업을 모집하고 기술혁신형, 시장주도형, 글로컬 특화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기업 성장 단계와 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빈들은 순천대 연구진이 개발한 그린 스마트팜 시뮬레이터와 로봇 등 교원과 학생이 참여한 38개 공동 연구 성과를 관람 후 일부 행사에서 비전 선포 및 추진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과학기술 자문단 발대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2부에서는 우수 인재 양성 및 기업 육성을 위해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지막 3부는 지역 청년 세대와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 기업 공감 토크 콘서트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병훈 순천대 총장이 멘토로 나서 지역 청년들의 교육, 취업, 창업 등 현안 과제와 삶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비전 선포식이 지속 가능한 혁신을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생애복지 플랫폼을 완성한 광양시는 매년 사회복지 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함께하면 오래가지요. ESG 실천으로 행복한 광양을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 정책 아래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과 작은 실천이 모여 밝은 미래를 만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현장을 김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가 사회복지기관과 시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ESG 실천으로 행복한 광양을 주제로 제10회 광양시 사회복지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과 개회식,
워크원, 기부 챌린지, 기부금 전달식,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과 더불어 ESG 사진 전시, 체험 부스, 포토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최미정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지속가능 실천 과정에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ESG를 주제로 한 초청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정윤아 광양시장은 이제는 환경 문제도 사회복지의 일부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지역사회 소통과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시정 운영으로 함께 오래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한 행사인 만큼 플라스틱병 생수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 텀블러 사용을 권장했고 박람회 참석자들이 직접 가져온 플라스틱 병뚜껑 20개를 고체 주방 세제로 교환해 주기도 했습니다. 광양시는 제철소 등 산단을 보유해 탄소 배출에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지역으로 이번 사회복지 박람회를 통해 ESG 실천이 더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전국 척수장애인들의 일상을 발전시키고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대변하는 단체로 매년 어울림 한마당이란 이름의 축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체육대회로 불리우는 것이 아닌 축제대회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경쟁보다 교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남 순천시 팔마실내체육관에서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주최한 2024년 전국 척수장애인 축제대회 어울림 한마당이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어울림 한마당은 척수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위해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 전국 척수장애인 축제대회 제14회 어울림 한마당 대회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전국 척수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대회 역시 전국의 척수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체육활동을 통해 화합을 다지며 동시에 척수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요구를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발전적인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 체육과 복지 향상, 여러분의 꿈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협회는 시도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활성화, 전국 척수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회장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의원 한준호, 감사패 국제라이언스협회 3.5-D3 지구. 특히 협회 설립 20주년을 맞이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총 4개 정식 종목에 전국 척수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8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척수장애인분들은 휠체어를 탔다는 그 높이 때문에, 그 사회의 높이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 하시는데 이런 계기로 인해서 그런 좀 높이가 좀 사라져서 중도, 중복 장애인분들이 사회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지만 비장애인과 함께 참여한다는 것에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될 행사가 협회에서만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자체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의 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채리입니다. 전남 지역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초, 중, 고등학교 건물 7,325개 중 262개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IT 장비 사용의 확대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 화재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며 스프링클러,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및 화재 알림 설비, 피난 방화 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암경찰서 소식입니다.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영암군 신북면의 편도 1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화물차를 몰다가 정차 후 접촉사고 수습 중이던 승용차 2대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또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119는 사고를 당한 B씨와 C씨를 심정지 상태에서 각각 긴급 이송했으나 안타깝게도 모두 숨졌습니다. 다음 여수 해경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해군 서면 목도 앞 약 180m 해상에서 시동이 켜진 어선 A호에 사람이 없다며 인근 어선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여수 해경은 경비함정 5척과 구조대를 급파했습니다. 해경은 표류 선박 인근 해상에서 실종 선장 B씨의 것으로 보이는 모자와 선박용 갈고리가 발견된 점을 고려해 해상 추락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A호의 항적에 따라 집중 수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지난 19일 B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음으로 전남 각지역의 간추린 소식 김채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순천시는 그린아일랜드 일원에서 웹툰 메이커톤과 애니메이션 메이커톤을 개최했습니다. 웹툰 메이커톤은 순천로드 창작 캠프의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예비 창작자 30명과 순천시 기회발전특구 앵커 기업인 캐나즈 소속 현직 전문가 멘토 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어진 애니메이션 메이커톤은 지난 주말 1박 2일 동안 또 다른 앵커 기업인 로커스 소속 멘토 6명과 예비 창작자 23명이 참여했습니다. 메이커톤은 만들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순천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각각 웹툰 기획안과 애니메이션 기획안을 만들고 멘토링을 제공해 참가자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도록 돕는 행사입니다. 최근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모세나무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최고 크기가 수고 6m, 근부 직경 68cm에 달하는 모세나무 집단 군락지가 신안군 중부 지역 일대에서 자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직경 군락지로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군락지는 세계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어 구체적인 위치는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수령과 생태계 중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규명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림미술관이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 축제를 기념하는 전시회 백화남만을 개막했습니다. 예향 전남의 거장 김영태, 김형수 작가의 대표 작품이 걸리는 이번 전시회를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조선대학교 미술관과 여러 개인이 소장한 작품 총 68점이 엄선됐습니다. 전시는 약 100년 가까운 역사와 미술사의 흐름 속에서 작가의 길을 걸어온 두 거장의 삶과 예술의 궤적을 살펴보는 것,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2024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인 순천 개최를 앞두고 행사의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시는 콘텐츠 페스티벌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실사 영상이 아닌 캐릭터와 배경 전체를 애니메틱하게 구상했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접목해 더욱 입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영상에는 국내외에서 신드롬격 인기를 끈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우영우와 동그라미, 순천시 공식 캐릭터 루미와 뚱이가 등장해 순천 곳곳을 누비며 콘텐츠 페스티벌을 즐깁니다. 이번 콘텐츠 페스티벌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오천그린광장 일원에서 펼쳐지며 모든 콘텐츠가 정원에 모인다라는 의미인 올텐가를 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여수 그림의 작업실에는 김경희 수채화 작가와 인연으로 모인 6명의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작업실은 하나의 단체이고
소속입니다. 6명이 모여 만든 육각형은 서로의 공간이 따로 있지만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힘이 더해지고 안정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수 미안갤러리에서 열린 6인 6색전에 다녀왔습니다. 여수시 그림의 작업실에서 함께 작업하며 활동하는 6명의 작가가 여수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미안갤러리에 작품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작업실이라는 공간에서 여행가가 돼 스스로의 내면으로 떠납니다. 자신과 만나는 일은 괴롭기도 하지만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매력을 가진 6분의 작가님 어떻게 모이게 되셨어요? 모이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네, 이제 시절 인연이 닿아서 저희는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항상 좋은 그냥 일상적인 인연으로 만났었는데 이제는 그림과 서예라는 특별한 인연으로 이 작업 공간에 모였는데요. 다 각자가 저를 통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와의 특별한 시절 인연이 닿아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공동 작업을 하고 이제 전시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작업실에서 작품 활동하면서 서로에게 이제 주는 영향을 무시 못 하잖아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공동체 화실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늘 이렇게 바빠도 한 번씩 들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의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좀 하기 싫다 이런 느낌이 있다가도 이렇게 화실에 오면 갑자기 확 그런 느낌들이 되살아나면서 내가 밖에서 찾지 못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어떤 행복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오고 피어나는 그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어서 이 조그만 공간이지만 정말로 우리들한테는 중요하고 아주 귀한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채화랑 서예의 만남. 수채화랑 서예는 농도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이 작가님들은 어떤 포인트로 작업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처음에 올 때 이제 수채화만 하고 저는 서예가 이렇게 이제 서예는 저 혼자뿐이라서 이게 많이 망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경희 작가님이 그래도 이제 용기를 줘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그렇게 잉태된 작품들은 갤러리라는 또 다른 공간을 통해 내가 아닌 타인과 공유합니다. 물감과 먹이 종이에 번지는 순간은 마치 마음의 수면에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파동을 일으킵니다. 겹겹이 쌓인 파동은 새로운 길을 만들기도 하고 파도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6명의 작가는 북끝으로 만든 길을 여행하며 모두 다른 것을 찾아 나섰지만 결국 그림회라는 하나의 공간에 모이게 된 하나의 유기체와 같습니다. 그들이 자리한 곳에서 여러 갈래로 뻗어내린 뿌리는 물길을 따라 가을 여정을 떠나고 꿈의 정원을 지나 인연을 만나기도 햇살 가득한 오후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의 다른 목표는 이제 인물로 소묘해서 전시하는 것이 제 꿈이거든요. 다음에는 그건 이제 지금 저희 같이 모여있는 화실에서 모여있는 사람들과 같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열심히 도우면서 그릴 작전입니다. 다 같이 하나하나가 각자의 역할들을 분담해서 하면 한 사람이 지는 그 무게가 가벼워져요. 그리고 서로 응원해주고 또 작품이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힐 때는 저는 못 보지만 다른 작가님의 눈에는 바로 보여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렇게 조언해주면 그게 막힌 부분이 딱 뚫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응원과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들은 축복, 수련, 내면, 치유,
신세계 중 어떤 것에 공감할까요? 관객들이 발견한 건 또 다른 길일 수도 있고 새로운 생명일 수도, 물체일 수도, 어떤 관념일 수도 있습니다. 관객들이 찾은 것이 어떤 것이든 작가들은 관객이 작품을 단지 눈으로 관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던 꿈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채리입니다. 어느새 10월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김동규 성악가의 노래처럼 10월의 어느 멋진 날 즐겁게 마무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새로운 도전을 위해 힘찬 출발하는 4분기 맞이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